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평택에 반도체 관련 대학이라든가 훈련소 이런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TV 이윤범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전반적인 예. 이 평택 캠퍼스의 얘기와 그 아래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 컴팩트 시티, 예. 거기에 또 이제 국가산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해드리려고 저희 수장님께서 또 급하게 이 자료를 예. 만드셨어요. 사진을, 네. 지도를 하나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뭐 고덕신도시, 또 삼성반도체 이렇게 조각조각인데, 이 주변을 완전히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네. 붙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 내려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로 예. 바로 내려갈까요? 예, 바로 내려가시죠. 오. 예. 위에 한번 화면 보시죠. 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오토마크를 제가 해놨는데. 워터마크가 굉장히 좀 귀엽습니다. 우리 달팽이가 이런데. 네. 뒤에 그림이 뭐냐면 이게 삼성 반도체 3기 공장의 개념도예요. 구조도예요. 이게 보면 1, 2, 3차 이렇게 쭉 있죠. 층이 돼 있죠. 루프까지 있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위에 이제 지붕이고, 제가 이걸 말로만 들었었어요. 제가 이게 나가면은 삼성에서 날 잡아먹지 못해서 욕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면이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워터마크에 넣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로만 많이 들었어요. 1층엔 뭐, 2층은 뭐, 3층은 뭐, 이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이걸 지난주에 어찌 하다가 얻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이제 그 파란색 이 기둥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양쪽으로는 SUP, 그래서 사우스, 그 다음에 N 이제 그럼 북쪽 이제 네. 서포트동, 그리고 가운데가 폐비예요. 네. 요런 형식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비슷하게 제 남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예, 3기, 4기도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4기, 5기, 6기는 이게 이제 4층으로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간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저희를 이제 소송을 걸었다고, 고소를 했다고, 무슨 이런 중요한 자료를 유출했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작년 4월에 삼성전자 무슨 프로님한테 제가 네.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 예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뭐 삼성전자를 해킹해서 자료를 빼내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좀 관심을 갖고, 네.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해킹하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뭐 자료를 유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낸 거죠. 네, 혹시 이제 뭐 그런 소문을 또 내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 밑에 보면 제 전화번호 있어요. 뭐 있으시면은 네. 그런 소문 내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는데, 네. 얘기 넘어갈게요. 네. 네, 내려볼까요? 지도로. 그러시죠. 예. 자, 이 지도는 이제 최근에 여기 우리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우리가 컴팩트 시티라 그러죠. 저기에 대한 구역계 지금 빨갛게 이렇게 점선이 돼 있잖아요. 저기 네이버 지도에 떴어요. 그리고 이것만 뜬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서 한 25분 거리에 있는 용인 이동 남사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하잖아요. 예. 거기에도 구역계가 떴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언제 한번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지제 역세권, 그 다음에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 밑에 SRT 차량 기지, 이렇게 다 돼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 가제지구라든가, 뭐 지제 세교의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지도사에서 이런 지도를 아직까지는 안 만들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방청리 비대위에 또 회의에 또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제가 이 사진을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제 역세권 이제 공공주택지구도 토지계획 이용 계획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 그림을 딱 대면은 이 지역이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평택의 중심축이 이제 이쪽으로 예. 다 몰리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덕 신도시가 한 406만 평, 삼성전자가 120만 평, 지제역 콤팩트 시티가 137만 평, 그다음에 첨단 복합 산업단지가 48만 평, 그다음에 SRT 차량 지지가 14만 평, 그다음에 지제 세교 지구가 20몇만 평, 뭐 또 가제 지구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 평 뭐 이 정도가 아니죠. 뭐 어마하게 넓은 이 신도시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죠.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받았어요. 네. 어느 분이 저희 방송을 열렬히 보시는 분인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평택에 집을 사면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 그쵸.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저한테 한번 홍보를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그걸 혹시 어디서 전화 주셨네요? 물어보니까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 너무 좋은 소식인데 예. EGTV에서 왜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냐? 그래서 저희 수사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방청리 비대위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평택의 부동산이 지금 좀 침체가 돼 있잖아요. 고덕도 마찬가지고. 저는 관심을 어디에 뒀냐면, 사무 3동, 사무 6동이 만들어지면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협력사 대표님이 전화 와서 저게 완성이 되면은, 고급 인력, 연구원들이 몇만 명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무 3동이 내년 12월 말에 그게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기에 들어오는 연구원들이 내년 아마 여름쯤 되면은 아마 발령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좀 일부 뭐 몇만 명 중에 뭐 10%만 해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년 한 추석 즈음에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을까. 그럼 보통은 아파트는 계약을 하면은 뭐 계약에서부터 점검까지 2개월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 해야죠. 1개월. 그러면 적어도 3, 4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한 추석 정도 되면은 고덕 신도시, 그 다음에 또 소사벌 이런 쪽에 삼성의 그 하이 클래스의 아주 정말 고급 그런 그 연구원들이 집을 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이 좀 달라지겠죠. 1.5%인가 금리 지원 저렴하게 그렇죠.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에서도 이제 평택에 대한 얼마큼 진심인지 제가 여기 초기에요. 네. 파라곤 이렇게 입주하고 이럴 때 삼성전자 그 직원들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돈이 모자르면은 삼성전자를 지금 평택 캠퍼스에 들어가면 새마을금고가 네. 그 은행이잖아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저리로 빌려줬었어요.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굉장히 저리로 이제 금융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삼성에서 얼마만큼 평택에 임직원들을 이제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지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지도 이제 그 가운데가 네. 이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고개를 이제 먼저 삼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 부분이요. 예. 말씀하신. 예, 저한테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일반인도 있지만은 삼성에 관계되신 분 전화도 많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제 블로그, 유튜브를 보고 요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요 부분은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 되시는 예.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어쩐 일로 이제 당선을 축하드린다 했더니만 오늘 삼성전자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고덕을 비롯해서 평택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랬더니까 하시는 말씀이 당선되고 한번 갔었대요. 갔었는데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가 계획한 거에서 달라진 거 없다. 예정대로 투자한다.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병진 국회의원입니다.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삼성전자가 늘 하는 말이니까 뻔한 말이니까 그 말 말고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피포 4기에 대해서 지금 마감 공사, 내부 공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1은 메인 피버로 그대로 가고, 페이지 3 지금 하고, 페이지 2, 페이지 4 요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그래서 오늘 삼성의 평택 캠퍼스에 가는데 여기 담당 사장님이 있습니다. 예. 임원급이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걸 물어봐라. 두 번째, P5가 또 이거 해야 되는데 참 말이 많다. 나도 들은 뭐 정보들이 많지만은 요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물어서 뻔한 대답 말고 좀 확실한 대답을 좀 주면은 우리 고덕신도시 또 평택에 삼성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당신 그래서 뽑아준 거 아니냐. 그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은 이제 그 이병진 그 당선자가 가고 6월 5일인가 6일 날 또 저 민주당 국회의원 몇 사람하고 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너무 큰 뭐 관심이 집중된 거 아니냐.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방문하시고 오늘 이제 아마 지금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네, 예. 만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만나고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받으시면 예. 네, 저희가 또 이제 방송 가능한 범주 내에서 또 방송을 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라색 위에는 이제 삼성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요. 네. 뭐 HBM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뭐 수많은 그 소문들이 났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그 밑에 이제 지제 역세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저 빨간 점선이죠. 예. 그걸 이제 구역계라고 얘기합니다. 구역계요. 예, 구역계가 이렇게 지도에 딱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LH가 여기 우리 지제 역세권에 대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했잖아요. 설명회를 하고 이제 연말 12월 정도에 이제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저래 지도에 딱 떴어요. 예. 저래 떴는데 여기만 뜬 게 아니고 여기서 한 25분 떨어져 있는 삼성 용인 이동남사 네. 거기에 또 거기도 한 20만 평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역계가 떴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그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제 여기 이제 역세권 개발에 비대위가 크게 2개, 지제 비대위, 그다음에 방충리 비대위인데 방충리 비대위 회의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지도를 공유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기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제 역세권은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7만 평이고 인구는 75,900명. 굉장히 크죠. 네. 75,900명. 면적에 비해서는 과밀이죠. 과밀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제 역세권은 콤팩트 시티예요. 그리고 고밀도 개발할 겁니다. 예,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뭐 고덕신도시에 49층이 2개 있지만은 여기는 지제 역 쪽에는 아마 주상복합이라 이런 것들은 뭐 한 50층짜리 즐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그래서 오늘 그 방충리 비대위 쪽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제역 쪽으로 그런 주거 지역을 좀 많이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수자 택지 같은 경우도 지제역 쪽이라든가 반대편에 코로 하늘차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 또 이주자 택지를 해주면은 상권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을까. 또 이래 보면 여기 C26 하늘색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또 반도체로 되어 있으니까 협력사 부지라든가 아니면은 CMS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7기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이주자 택지 이런 게 형성이 되면은 우리 원주민들이 뭐 직접 보상이라든가 간접 보상에서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나름대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의서를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좀 동의서 그 양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제 그에 관심이 있으신 지주분들은 방충리가 됐던 지제 쪽이 됐던 아니면 저를 통해서라도 저 동의서를 좀 많이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항상 저희 소장님 블로그랑 연락처는 이제 아래에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저희가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쪽 연락 주시면 되고 이게 지지역 그때 저희가 개발 계획 안을 봤지만은 역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막 로데오 거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지금 새로 난 길이니까 네. 그 길을 무시하고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LH 입장에서도 역세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동쪽은 뭐 지제 세균이가 어쩔 수 없지만 이 서쪽 편에서 저 도로를 무시하고 한다. 그거는 보통 뭐 이 돌머리가 아닌 것은 그렇고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여기로 이어지잖아요. 여기 네, 산단 그죠? 쪽으로. 산단으로 이어지는 도로라서 절대 그 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게 병점에 가면 네. 원래 기존 병점 그 1번 출구에는 이제 원도심이 있었고 그쵸. 그 뒤쪽으로 이제 그 유명한 병점 병학회 예. 알파카 캐슬 아파트 있는 대로 해서 로데오 거리가 있고 이렇게 막 상권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길로 해서 이렇게 나 있고 병학회가 아파트가 있는데 요 아파트가 이제 한 3억 중반에 분양하던 게 예. 최고 막 13억까지 올랐었어요. 갑자기 그 이제 생각이 나네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지제 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청년주택 뭐 이런 것들 막 신혼부부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초역세권에다 해줘야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라든가 요 밑에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 해주면은 사실 뭐 차도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제 원래 3분양이 이제 없어져서 저기 아마 사전 분양. 사전 분양이 사전 분양 제도가 없어져서 없어졌죠. 그래서 그래서 좀 걸리겠죠.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원주민들이 몇 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 이제 그 토지 보상이 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묻더라고요. 4월 30일 날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제가 LH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설명회를 하면은 너희들이 LH가 12월쯤에 그러면 지구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6년에 지구 계획을 승인을 하면은 너희들은 지구 지정이 되면 결국은 뭐 지작물 조사라든가 토지 조사 다 해서 그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거 아니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7년쯤에 토지 보상하는 거 아니냐 고개 끄덕끄덕해요.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일정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원래는 26년에 사전 분양하기로 되는 산형 부정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적어도 한 27년 정도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분양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27년. 예.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청년분들이나 무주택자 그리고 신혼부부 뭐 이런 특별 공급이 있으면은 뭐 노려보셔도. 그렇죠. 항상 이런 정보 드리면 안 되는데. 아, 그런데 근데 많으신 분들이 네. 우리 저 뭐 지지난주에는 저 거제에 뭐 거기서도 전화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 또 27년 8년까지 기다리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전에 한번 투자를 해서 한번 프리미엄을 먹고 이제 최종적으로 평택에서 아마 가장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크게 가장 이제 그러고 지제 역세권에 만일 그 아파트를 당첨이 됐거나 그런다 그러면은 저기는 뭐 피를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계속 가져가야죠. 가져가야죠. 예, 그러고 이제 또 저하고 또 일하는 쪽 한쪽에서는 여기서요 원주민들하고 만일 그 아파트나 이런 걸 시행을 하면은 우리 수거한 사람들한테 무슨 수고비를 주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뭐 이렇게 하나 준다거나 그런 게 뭐 이런 거 가능한가? 예,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뭐 좋은 정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목을 하셔도 좋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제 역세권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참고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이제 우리 관심이 어디냐면 이제 평택 첨단 복합 산업단지입니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예, 이렇게 볼까요? 예, 그렇게 보시죠. 저기 이제 보라색이 1단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2단계죠. 요렇게요. 그렇죠. 예, 요만큼 예, 2단계, 2단계죠. 요게 1단계.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 같이 놓고 보시자고요. 네. 그래서 저기 에어포스트라든가 린데코리아든가 에어프로덕트 코리아 이제 그 가스 공장이 3개가 들어올 거고 네. 여기 지원 시설이 있는데 보면은 조감도를 그때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저기 빌딩이 한 11개, 12개 정도 들어오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 지제 역세권도 토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기 우리 방충희 비대위원장님하고 회의를 하다가 무슨 자료를 받았냐면 요즘 LH가 용인 컴팩트 플랫폼 시티를 네. 거기에 이제 토지 보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감정 평가를 했던 법인에서 필지별로 샘플로 한 20-30개를 해가지고 토지 보상가를 다 이렇게 매겼어요.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몇 변가를 네. 그걸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즉 그걸 딱 보니까 대략 2.5배. 2.5배. 예, 공시지가 2.5배.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게 2.79. 그렇게까지 했더라고.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동의서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법인을 정할 때 잘 하는 데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벌써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에어퍼스트하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는 저 땅을 제가 저기에 토지 보상이 최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임야 그다음에 전답을 그거를 좀 소유권 분석을 했어요. 등기부를 다 띄워가지고 띄웠는데 소유권이 에어퍼스트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임야는 다 넘어갔고 그다음에 전답은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요. 예, 네. 그래서 아직 농지니까 한 번에 넘어가지를 못한 거죠. 가등기가 돼 있는데 등기부에 매매 금액이 없어요. 실거래 금액이 원래 찍혀야 되거든요. 제가 2005년부터 부동산을 했는데 2006년부터 하반기부터 2006년 6월인가 그때부터는 이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실거래 금액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안 찍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기 보상가를 봐야지 밑에도 보상가 그다음에 지제역의 보상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없더라고.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제 역세권이라든가 밑에 이제 제2 첨단 복합산업단지에 토지 보상을 받으려면은 표준식 공시지가에다가 거래 사례, 실거래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만일 비대위에서 알려고 한다 그러면 시청에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래 신고가 시청이 되기 때문에. 네. 예, 거기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분이 저 에어포스트에 들어간 자리 중에서 보상가를 얼마를 받은지 아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얼마냐 전답인데 평당 450만 원 받았다. 450만 원요? 예, 절 받은 거죠. 예, 그게 아마 그 거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이제 뭐 거의 이렇게 끝났고 밑에 이제 2단계죠. 2단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우리 관심은 저기 C26. 네. 뭐가 들어올까? 저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네. 산업별 이제 분류 코드에서 저게 반도체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상을 찍었지만은 저 자료를 받을 때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아마 여기에 녹음이 돼 있을 거예요. 뭐라 했냐면 삼성전자 계열사 직원입니다. 젊으신 분이에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C26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C26이 블럭 번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 C26 블럭이 저 한 필지만 해도 15만 8천 평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이 하나 들어갈 면적이 충분하죠. 그래서 저기는 반도체 7공장이 들어올지 아니면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만드는 세메스가 들어올지 아니면 세메스가 들어온다 그러면 굳이 저거 안 돼도 돼요. 그냥 다른 코드 저게 보면 뭐 28, 29 이래 있죠. 네네. 그게 들어와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왜 C26을 했냐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동 남사에 구역계획이 정해지고 지난 4월 달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C26이에요. C26은 반도체가 안 들어오면 안 찍는 거예요. 저기 SK 원산면에 거기도 반도체잖아요. 거기도 C26이에요. 그러면 여기 C26은 그냥 10중 8구 삼성이 반도체가 들어오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죠. C26 코드. 네. 예, C26 이게 산업별 분류 코드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용도 발표가 언제쯤 날까요? 이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네. 초안에서 이렇게 나고 토지 이용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다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밑에 2단계는 26년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26년까지 이제 토목공사라든가 이렇게 공장 짓는 것들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쯤이라 표시 한번 해보시죠. 네. 거기 이제 지제 역세권이 이제 거기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소부장, 우리 반도체 소부장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그러면 저기에 많은 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저기에 이제 그 임대 수요가 있잖아요. 네. 임대가 수요 있는데 저런 데다가 아니면 요런 데, 그죠? 요런 데다 이주자택지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다 도보권이잖아요.
그 특히 1층 상가는 정말 잘 되겠네요. 그렇죠. 저렇게 딱 그래서 그 비대위 보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한번 봐라. 이런 거. 그 고덕 신도시 개발할 때는 우리 원주민들이 이런 걸 몰랐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또 LH가 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맨날 지적 앞에만 바라보는데 거기를 준다고 우리가 100% 장담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 이쪽이 그 38국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용인 가는 45번 국도인데 예. 이 도로 때문에 여기가 좀 이게 그럴 수도 있죠. 단절이 되려면은 그런데 굴박스 있습니다. 네. 네, 그 굴박스 있고요. 38번 국도는 벌써 확장 공사를 예. 시작했거든요. 만일 오늘도 이제 그 우리 비대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까이에 여기 두 개 이렇게 써놨잖아요. 저기에 만일 그 이주택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 좋은 이 혜택을 누가 볼 것인가? 동거리 여기 지금 요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죠. 네, 이거는 색깔 있는 걸로. 예. 동거리 그 마을이 제법 큽니다. 이쪽이죠? 예.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절대 농지지만은 실업주구가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원룸이 제법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길 하나 건너잖아요. 거기에 반도체가 올지 아니면 소부장이 올지 소부장은 당연히 오잖아요. 다 도봉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컴팩트 시티 안에다가 가까이에다가 이주택지를 배치를 안 하면은 저기에 내 땅 조상 대대로 오던 내 땅 내주고 이주택지를 엄한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안 그러면 동거리가 다 그냥 혜택을 다 받는 거죠. 이쪽이 정말 좋은 게 평택의 주요 핵심 도로 두 그쵸. 개가 맞닿는 시작하는 45번 예. 시작하는 길이고 맞닿는 이 장소예요. 예. 그래서 이게 길게 보면 그래서 오늘 방충리 비대위하고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비대위에서는 직접 보상, 간접 보상 이런 거 하고 또 뭐 감정평가 법인이라든가 변호사 이런 걸 하시는데 부동산이 전체 돌아가는 걸 잘 모르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이지TV하고 나하고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를 좀 넓게 좀 보고 가끔씩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예를 한번 들게요. 고덕신도시에서 이주자택지를 주는데 삼성전자 1차 공장 앞에 있는 워킹게이트 앞에 11블럭, 13블럭을 고덕 원주민한테 준 게 아니에요. 네. 저기 팽성에 그 미군 대출이에 이제 미군 부대 들어올 때 196필지를 줬거든요. 근데 196필지를 제비뽑기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고 어느 자리가 돈 되는 자리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사전에 정보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뭐 1번, 2번, 3번 좋은 앞에 번호를 뽑았는데 어디를 찍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뭐 큰 땅 찾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피를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7, 8억, 10억 받을 거를 그냥 2, 3억, 3, 4억짜리로 돼버린 거예요. 일조권도 몰라가지고 그냥 북쪽으로 막 가고 이래가지고 일조권 걸려가지고 건물도 이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대위도 그랬어요. 제가 명확하게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좋은 자리를 다 찍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협력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어놓고 보면은 누가 봐도 삼성 정문 앞에 그렇죠. 그리고 뭐 호수공원이 끼고 있는데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임대도 잘 나가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지만 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일반인들은.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덕 신도시 할 때는 추첨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저기 평택한 포승지구 48개 할 때는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몇몇 사람들한테는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주택지가 제법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면은 추첨을 할 때 어디가 그래도 내가 몇 개 카드는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제 내가 예비 순번을 정해놓고 그렇죠. 예. 네, 내가 이거 아니면 플랜 B도 정해놓고 플랜 그렇죠. C까지도 지어놓고 예. 해야죠. 예.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위에서 해야 될 거는 네. 아마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LH에서는 아마 거의 다 토지 이용 계획을 벌써 다 아마 쟤네들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한번 딜을 해야죠. 좋은 자리를. 요 부분은 요거는 이렇게 빼서 이리로 좀 옮겨주고 여기는 저쪽으로 옮겨주고 요런 것들을 그 미세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이 비대위 역할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방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작은 동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SRT 수도권 고속철도 이제 차량 기지. 네.
저게 또 이제 뭐 거의 확정이 된 거죠. 이제 대략 한 14만 평이라서 1단계, 2단계가 들어오는 거죠. 꽤 커요. 13만 평이면. 꽤 큽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네. KTX고, 여기서 이제 SRT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철도가 이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노선에 일로 와가지고, 잠깐 안 보이는구나. 색깔을. 아까 보라색으로 두껍게 보라색으로. 했죠. 지적으로 와서 예.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죠? 아니죠. 하고 다시. 요렇게. 여기 있네, 여기. 예, 여기 보이네. 철도. 이렇게. 예,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KTX가 이제 광명,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게 우리나라 철도의 트래픽, 교통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그냥 복선이거든요. 저기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냥 모든 교통이 그냥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량 기지가 차량 기지 역할도 하지만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환경영향평가가 열렸었거든요. 주민설명회가 4월 달에 열렸었어요. 열렸는데 막 반대하는 것도 있고 뚜껑을 씌워달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고 이제 저렇게 돼버리면은 특히나 요 지역이 그냥 어떻게 보면 위에 다 개발돼 버려 남아버리잖아요. 저게 한 30만 평 정도 이 사이에 되거든요. 껴있는 이죠.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여기 이제 뭐, 여기 그 태평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나가는 이런 쪽은 저 KTX를 방음벽을 완전히 뚜껑을 씌워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만일 SRT 이제 차량 기지가 들어온다 하면 좋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받아줄게. 그럼 우리 이런 걸 하나를 좀 받아줘. 이렇게 서로 딜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보상 싶습니다. 차원으로. 예.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미군 기지를 받으면서 사실 고도신도시를 그렇죠. 저희가 특별법을 이제 적용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죠. 미군 부대를 받으면서 고독 신도시뿐만 아니에요.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기 안성에서는 안성시청 서쪽편에 동신산업단지가 네. 그거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받을게. 그럼 우리 이거 해줘.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SRT 차량 기지가 온다 그러면은 SR 본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 본사는 지지역에 뭐 환승센터 있죠. 네. 거기를 좀 멋지게 해가지고 위에는 SRT 본사가 쓰고 밑에는 뭐 우리가 환승센터가 쓰고 이러면은 우리가 저 개발하는데도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죠.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거죠. 여기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가보시면은 뭐 다 논밭이죠. 절대 넘치죠. 지금은 다 그래서 논밭이고. 이 동거리 분들 오늘 이 아버지 제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은 요 지역에 지금 취락지고 있는 지역을 네. 잘 보존하고 만약 이쪽에 개발이 안 된다 치더라도 저기 취락지구를 좀 잘 정비해서 저쪽에 C26 네. 반도체라든가 소부장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뭐 개발이 안 되더라도 저기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쪽은 이제 뭐 원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원룸 많고, 제법 많습니다. 많고. 예. 또 이제 여기 삼성 임직원들 그때 이제 기술인들이 네. 쓸 때 한창 이제 원룸이 붐이 불 때 엄청 그렇죠. 많이 썼었죠 여기도.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 위쪽으로 이제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평택에 반도체 관련 대학이라든가 훈련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대학교에 반도체 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그 카이스트도 만든다는 얘기 있지 않나요? 그 카이스트는 이제 그 대전 본원에서 네. 이제 학부 과정을 거치고 이제 여기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입니다. 네. 예, 그거는 20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삼성하고 MOU가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서 장학금을 주죠. 근데 국제대학교는 네. 어떻게 보면 나라 차원하고 시 차원에서 삼성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삼성하고 MOU가 됐어요. 그리고 국제대학교에서 40억의 보조를 받았고 전액 장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서정동에 용접 학원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국제대학교도 반도체 용접 학과 뭐 이런 것 때문에 MOU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대학교가 이제 과거의 경문대학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신 거. 예, 그 국제대학교입니다. 그런데
9월 달부터 이제 고등학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수시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그 전문대라든가 대학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3년인데 전부 다 국비 그 장학생. 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케이스 1회잖아요. 1회. 이럴 때는 좀 들어가기가 쉽죠. 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 학과장님의 추천서를 받아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과정을 이수하면은 삼성전자에 삼성으로 바로 이제 입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은 지역 인재 30%를 무조건 뽑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제대학교가 되면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우리 평택은 아닌데 저 스타필드 조금 고속도로 지나면은 거기에 폴리텍 대학이 교가 있거든요. 공도. 예, 공도에. 네. 거기에 보면 반도체 관련 학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네. 그러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평택에 좀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유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평택대 국제대학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만일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저 국제대학교에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대 후반 되시는 분들, 20대 초반 분들은 저희 방송을 안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들이 네, 저희 방송의 주 시청자분들은 예. 30대부터 해서 한 60대, 70대까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자녀를 둔 관심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계시다고 하시면은 그 부모님께서는 보시고 아드님하고 연락을 했어서 예. 저희 소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용접학원하고 국제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어제도 저녁에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로 가능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국제대학교 용접학원 우리 이지TV 해서 우리 영상을 찍어서 한번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유튜브 채널보다 사실 그런 쪽으로는 저희 이TV가 제일 효과는 적방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애들은 안 볼지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들이 뭐 삼촌들이 보고 우리 애를 그냥 여기 삼성에다가 그래도 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냥 공부하면 여기 이제 취업이 보장돼 있으니까. 이게 또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보니까 평택에 예전에 이제 공업 계열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이제 기계공고나 동해공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스터고로 이제 수년 전에 바뀌었고 이제 그 친구들을 또 삼성으로 이제 유입을 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연계된 게. 그럼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국제대 반도체과로 가서 그렇죠. 더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또 삼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학비가 전액입니다. 전액 국비장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외지에서 온다 그러면은 여기 저기 서정리역에 내리면은 국제대학교 셔틀버스가 항상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우리 저 관계되시는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한번 뭐 국제대학교 용접학원 이쪽으로 가서 유튜브를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상은 36분 정도 지금 영상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아마 이제 또 다음 이제 컴퓨터 시티나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용인 이동남사의 그 220만 평 삼성전자 그 부분. 그 부분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 당선인께서 오늘 아마 답변을 받아오셔서 전달해 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방송으로 저희가 통해 가지고 좋은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도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요. 제가 캡처해 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쓰세요. 나쁘게만 안 쓰면 됩니다. 네. 안 좋은 쪽 기획 이런 쪽으로 쓰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뭐 저기 또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주에 영상 인터뷰 하자 그러는데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연합뉴스? 그래서 아마 이제 연합뉴스에서 월요일날 저희 수장님이 이제 영상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도 한번 직접 가서 그 장면을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레이네요. 점점 이제 이지TV와 저희 달팽이 부동산이 점점 이제 이런 전국구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래도 연합뉴스면은 그래도 그 언론사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평택시 전반적인 부동산 소식을 들으실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네요.